사람들은 배신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내가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대화로 시작될 줄은 몰랐다.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지연과 나는 완벽한 커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었다. 우리는 3년 동안 함께했고 그 시간 동안 나는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확신했다. 물론 모든 연인처럼 우리도 다투기도 했지만 나는 항상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임신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나는 그녀를 꽉 껴안았고 그녀는 웃으며 내가 너무 세게 안고 있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나는 그것이 행복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사실 나는 내 인생을 온전히 지연에게 맞춰 살았다. 열심히 일했고 한 푼이라도 아끼며 미래를 철저히 계획했다. 그녀가 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지연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그저 완벽한 남편이 되기 위해 애썼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 소식을 전해줬을 때 마침내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일주일도 가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졌다. 단 한마디, 단 한순간,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무너졌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과 다를 것 없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주말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한 순간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 눈을 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연과 그녀의 친구가 부엌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나는 몸을 살짝 일으켰다. 그리고 그때 들려온 한마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민호를 떠나야 할까? 떠나다고? 나를? 무슨 말이지?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나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지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상우는 돈이 많아. 그리고 아기는 그의 아이일지도 몰라. 하지만 민호는 정말 믿음직스럽잖아.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충분할까? 그 순간 발밑에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아기가 그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지연의 친구가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 아내, 아니 내가 그렇게나 사랑했던 지연이 바로 옆방에서 나를 떠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것도 어떤 부자 남자와 함께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낳을 아이의 아버지가 나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할지 고민하는 걸 직접 듣는다면 당연히 바로 달려가 따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가 절대 쉽게 털어놓지 않을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냉정을 유지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면 나는 제대로 생각할 시간도 계획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움직이지도 숨소리를 크게 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계속 말하도록 두었다. 그리고 친구가 떠난 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일부러 꾸벅꾸벅 졸며 잠든 척했다. 그러나 진짜 게임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지연이 잠든 사이 나는 침대에 앉아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프로필 사진조차 없는 번호.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들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길고 다정한 문자, 늦은 밤의 카톡, 구체적인 만남 장소와 날짜, 그리고 연인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농담들까지.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거기에 없었다. 아기에 대한 언급,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 순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혹시 그 남자는 자신이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걸까? 나는 단순한 문자 메시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길래 지연이 우리 가정을 버리려고까지 했는지 그걸 알아야 했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신뢰할 만하고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는 전문가였다. 나는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다. 단지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전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단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소를 터뜨릴 만큼 어이없었다. 지연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사실 한낱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사는 고급 주택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온 사촌형이 마련해준 집이었다. 그가 타고 다니던 고급 차 역시 사촌형 명의였다. 그가 누리고 있던 럭셔리한 삶은 사실 사촌형이 해외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유지된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마 그녀는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했겠지. 모든 걸 가진 남자라고 믿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한참을 웃었다. 이런 사람이랑 가정을 버리겠다고? 나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이 가짜 부자 때문에 망치려고 했다고?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은 지연의 착각뿐이었고 그녀는 그 착각에 모든 걸 걸려고 했다. 한심했다. 나는 지연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절대 들키지 않았다. 평소처럼 행동했고 오히려 더 다정하고 세심하게 대했다. 지연은 나를 한없이 착한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묵묵히 일하며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믿음직한 남편.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게 있다.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바보 연기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나도 내 게임을 할 것이다. 단지 내 게임의 결말은 그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실을 알아낸 뒤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나는 차분히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나는 단순한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지연이 평생 후회할 만한 결과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준비했다. 이 결혼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지연은 내가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고 나는 계속 그렇게 만들 작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꺼냈다. 우리 아기 태어나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나는 일부러 설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테크 전문가와 나눈 상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이 그 사실을 알 필요는 없었다. 이제 아이도 생길 텐데 우리도 투자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 나는 신중한 어조로 설명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자산이 각자 명의로 나뉘어 있으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그래서 일단 임시로 한 명 앞으로 모아두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문제가 생겨도 위험 부담이 줄어들잖아. 지연은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물론 아기가 태어나고 좀 안정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지연은 거의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엄청나게 똑똑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녀는 나를 향해 밝게 웃었다. 그리고 완전히 나를 믿는 눈빛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는 웃음을 참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제 우리의 공동 자산은 모두 4명의 아래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접어넣으며 부드러운 미소 뒤로 만족감을 감췄다. 고마워, 자기야.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그녀가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했다. 지연은 가장 먼저 아이를 안았고 얼굴 가득 자부심과 행복이 넘쳤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거의 진짜 같았다. 거의. 간호사가 나에게 아기를 건넸고 나는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나는 행복한 척, 아빠가 된 감격을 느끼는 척했다. 그러나 내 심장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 벅찬 감동, 아이를 처음 품에 안는 순간 느낀다는 그 특별한 연결감, 그걸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속이 뒤틀릴 만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아픈 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불과 1초 전까지만 해도 편안하고 여유로웠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고 말을 더듬으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왜 필요해? 당신도 알잖아. 이 아이는 당신 아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그녀의 불안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다. 마치 네온사인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연은 너무 애써 부정하고 있었다. 마치 강하게 부정할수록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오히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다툼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화제를 돌렸다. 어차피 그녀의 허락 따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고 이것은 그저 하나의 단계일 뿐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아무도 모르게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 아기의 공갈적 꼭지를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넣어 인터넷에서 찾은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냈다. 지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듯 보였다. 아마 자신이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결과가 나오자 나는 결국 확신했다. 이제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이제 더 이상 대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해야 더 맛있다고. 그렇다면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어느 날 밤 문득 떠올랐다. 나는 오랜 시간 이 계획을 세심하게 다듬었다. 물론 단순한 축하 파티를 준비하려던 건 아니었다.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날을 단순한 가족 모임이라 여겼다. 그녀는 우리가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으며 이 모든 것이 행복한 가족을 위한 축하 자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완벽한 연막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집 안은 완벽하게 정리되었고 식탁 위에는 최고급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지연은 열심히 장식을 준비했다. 풍선, 꽃 장식, 그리고 케이크까지. 세상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아기. 케이크 위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완벽한 호스트라도 된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곧 몰아칠 폭풍도 모른 채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곧 내 세상이 무너질 거야.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모두가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지연의 부모님도 오셨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도 함께였다. 바로 그녀가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던 그 친구.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마치 순수한 축하를 위해 온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정말 행운아야.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드디어 게임이 시작될 차례야. 나는 저녁 내내 조용히 있었다. 오늘은 지연이 주인공이었으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축하했고 지연은 그 찬사를 온전히 누렸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지연도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마치 내가 지금 무슨 감동적인 말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가족에 새롭게 찾아온 이 아이를 위해 건배합시다. 사람들은 미소를 띠며 잔을 높이 들었다. 박수가 터졌고 지연의 얼굴에는 더없이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나는 잡지 않았다. 잔잔한 박수가 잦아들자 나는 일부러 한 박자 쉬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축하해야겠죠.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연의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해 흔들렸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연의 삶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 또 다른 남자를 위해서도 한잔 해야겠네요. 침묵. 지난 몇 달 동안 지연이나 모르게 만나온 사람, 내가 야근하는 동안 몰래 사랑을 속삭인 사람,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인 사람, 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을 떼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날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배할 일이 있네요. 지연이 나를 버리고 떠나려 했던 부자 남자에 대해서 말이죠.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남자는 부자가 아니었어. 그저 사촌 형이 사준 집에서 얹어 사는 가짜일 뿐이야. 남의 돈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인 척하는 거지. 어딘가 닮았지 않나? 충실한 아내인 척했던 지연처럼. 마침내 지연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민호,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을 단칼에 끊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다. 지연의 부모님은 얼어붙은 얼굴로 딸을 바라봤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차마 나를 보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 역시 충격에 빠진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을 일부러 길게 늘렸다. 모두가 내 말을 곱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지연을 바라봤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었다. 나는 말없이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등을 돌려 걸어 나갔다. 지연은 혼자 남겨졌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온전히 마주한 채로. 뒤에서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과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퍼져갔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일이 끝나는 순간부터 나는 바로 움직였다. 이제 더 이상 지연에게 기회를 줄 필요도, 시간을 끌 이유도 없었다. 몇 일 후 나는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끌어갈 가치가 없었으니까. 지연이 변명할 시간도, 나를 설득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었다. 나는 단순히 결혼을 끝내는 게 아니었다. 그녀와 나를 연결하는 모든 것을 끊어낼 작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철저히 그렇게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양육권 싸움이었다. 나는 우리 첫째 아이를 그녀에게 맡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토록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가족보다 낯선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돈이 얼마가 들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리고 내 손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그녀가 보낸 문자들,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이미 공개된 불륜 사실. 싸움조차 되지 않았다. 법원은 나에게 단독 양육권을 주었다. 지연은 이 일을 재개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그녀도 스스로가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 혹은 그저 수치심에 빠져서 반박할 힘조차 없었을지도. 어찌됐든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법정을 나섰고 지연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떠났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편하게 떠날 여지는 절대 남기지 않았다. 기억나는가? 공동 자산을 내 명의로 이전한 일. 그 돈은 이미 그녀가 임신했을 때 모두 정리해 둔 상태였다. 나는 모든 자산을 정리해 지연이 접근할 수 없는 계좌로 옮겼다. 그 결과 변호사들이 재산 분할을 논의할 때 나눌 게 별로 없었다. 지연이 받은 건 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이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위자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돈, 편하게 살기에는 부족한 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도 부족한 돈, 애초에 그녀가 함께 도망가려던 그 남자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 그리고 예상대로 지연은 결국 나에게 매달렸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민호,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에게 가. 그게 내가 원했던 거잖아? 그 남자의 빌린 부를 함께 나눠봐. 그가 너를 책임져 주겠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마도 그녀는 내가 끝까지 착한 남편일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녀의 모든 실수를 용서하고 다 받아줄 거라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차갑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걸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하고도 속이 후련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나는 만족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이건 필요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녀는 배신했고 나는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 결국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그 다음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동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전에는 그저 사소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이제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조금씩 산산이 부서졌던 내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지연,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다. 가끔씩 문득 생각하곤 한다. 그녀는 지금 모든 걸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런 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녀는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 그리고 불행을 선택했다.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당신이라면 나처럼 했을까? 더 일찍 그녀를 대면했을까? 아니면 나처럼 끝까지 기다렸을까? 혹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까? 댓글로 알려줘라. 모든 사람은 배신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잊지 마라. 배신이 인생의 끝은 아니다. 분명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다면